건강하고 행복한 소씨 오늘 마지막 영상 굉장히 늦은 시각에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소씨의 소식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기대하셔도 좋겠다. 자, 과연 이번 소식은 어떤 내용이길래 소씨가 또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쫙 설명을 정확하게 하는지 바로 한번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임영웅님에 대한 소식은요,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물론 뉴스 기사보다는 소씨가 직접 발췌한 내용들에 따르면 더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우선 어린 팬들 사이에선 임영웅님의 이 쇼츠 영상 하나를 다시금 회자하며 굉장히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I'm not the only one 리허설 때 이 쇼츠 영상에 그 당시 바람도 불면서 임영웅님의 이 머리카락이 촥 날리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과 이 팝송 재질이 잘 어울리면서 기가 막힌 리허설 무대였다. 이런 평가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냐면 바로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은 LA 돌비 시어터에서 열리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LA 콘서트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튜버들도 뭐 연일 쏟아지고 있죠. LA를 간다 만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만큼 영시대에게는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대축제의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이 LA 콘서트 한 가지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팬분들이 더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과연 뭐 때문에 이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기대치가 안 그래도 높았는데 더 높아졌을까? 자,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몇 소천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LA 돌비 시어터 자기가 찾아보니까 이 무대가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니까 이게 LA 돌비 시어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소씨도 최근에 이 돌비 시어터를 직접 찾아가서 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임영웅님 관련 유튜브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LA 돌비 시어터를 관광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거든요. 이 LA 돌비 시어터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카 시상식이 열릴 만큼 굉장한 곳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요. 이곳에 이렇게 헐리우드 여행을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 블로그 사진이나 또는 영상 등을 통해서 이미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이게 이 돌비 시어터의 외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서 이 안에 이런 극장 내부의 모습도 관광객들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저도 느꼈지만 몇몇 소천사님들도 이야기해 주셨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걸 이제 확대해서 무대 쪽을 바라보면 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가 눈으로 좀 가늠이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관객석이 마치 오페라 공연이 열리는 장소처럼 수직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작지만 이 층고를 굉장히 높이 해서 이 층수를 많이 놓아서 임영웅님과 관객과의 이 무대 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소씨도 뮤지컬이나 오페라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니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VIP석 앞쪽에 있는 분들은요. 아마 임영웅님과의 지근거리가 굉장히 가까울 거예요. 정말 멀게 느껴져 봐야 한 5, 6m? 네, 한 5, 6m 정도 거리에서 임영웅님이 무대 앞에서 막 춤추고 멘트하는 걸 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LA 돌비 시어터 LA 콘서트라는 겁니다. 야,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가까워 보이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일 텐데, 지금이 엄청나게 가까워 보였을 이 LA 돌비 시어터 콘서트 중에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 이 LA 콘서트 가서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지금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이 기대치가 지금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니 이 역대급 콘서트 중에서도 가장 임영웅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콘서트가 바로 이 LA 돌비 시어터에서 열리는 LA 콘서트다. 야, 너무나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에게 양보하면서 앵콜 콘서트를 가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이야. 저도 직접 찾아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LA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임영웅님의 이 티빙 콘서트 VOD를 보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분들도 굉장히 현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올림픽 체조 경기장 서울 콘서트죠. 그때와 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렸던 앵콜 콘서트가 불과 몇 달 차이밖에 안 났다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앵콜 콘서트 이전에 했었던 콘서트도 그렇고 불과 한두 달 사이 만에 준비되어 나온 앵콜 콘서트도 그렇고 이 관객으로 콘서트를 관람하기에도 너무나 만족도가 높은 콘서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하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어린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전방위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소씨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전달드릴 내용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최근에 황영훈 가수가 임영웅님과 이렇게 모방한다,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특혜 의혹까지 받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라고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이 황영훈 가수가 지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짓 뉴스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의견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역기로 이 유튜버들 중에 헛소리를 올리는 영상을 제가 우연치 않게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임영웅님의 소식을 제가 전하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보면은 제가 이 썸네일은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여기 보이십니까? 황영웅이 오열하며 녹화를 중단했다. 황영웅의 남동생이 공개되자 임영웅이 경악했다. 따라하기가 다 컨셉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임영웅 님이 황영웅 씨 동생이 공개된 것을 알기나 할까요? 저도 황영웅 동생이 누군지 모르는데 임영웅이란 가수가 황영웅이란 가수의 남동생을 알까요? 그런데 이걸 보고 경악했고 따라하기가 다 컨셉이었다?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심각한 게 뭐냐면 임영웅님의 소식을 전하고 안 전하고를 떠나서 이 많은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경우 예를 들어서 한간에 나오고 있는 이런 임영웅님과 황영웅 씨에 관련된 의혹들 또는 소속사에 관련된 의혹들 이진호 유튜버처럼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는 썸네일과 영상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없는 얘기예요. 황영웅 씨 남동생과 임영웅님이 경악하는 이야기가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영웅 씨가 오열을 했다. 저런 채널의 문제점이 뭔지 봤더니 이 베트남 채널은요 가짜뉴스가 뭔가 좀 어설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는 배경화면이라던가 아니면은 전혀 관련 없는 베트남 사람이 나와서 갑자기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컨셉을 잡는다던가. 근데 실상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예전 소씨를 따라하던 베트남 마스크 유튜버 중에 한 명은 계속 막 눈으로 윙크를 하면서 키보드를 막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깨를 들썩들썩 합니다.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배경 영상 등을 통하여 글자만 나오면서
가짜 뉴스를 막 전하는 게 많았어요. 지구본이 막 돌아가는 영상도 있었고, 제가 여러 개를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저 채널 같은 종류의 문제는 뭐냐면, 요즘 연예인 소식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뭐 촌철살인스러운 팩트를 담은 소식도 있습니다. 뭐 이진호 유튜버가 좀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저거는 완전 가짜 뉴스잖아요. 임영웅님의 이름을 얹어서 유튜브로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서 올리는데, 이게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죠. 기왕 가짜 뉴스 할 거면 차라리 좋은 이야기라도 해라. 그런데 이거는 완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황영우 씨와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눈으로 봤는지, 이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남동생이 공개된 걸 보고 임영웅이 경악했다. 따라하기가 다 컨셉이었다. 저걸로 저 채널의 조회수가요, 수억 뷰입니다. 수억. 소시처럼 1, 2억 뷰 정도 되는 엄청난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뭐 좋은 컨텐츠, 나쁜 컨텐츠를 구분할 순 없지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시 역시 썸네일 중에 제 의견을 담다 보니까, 뭐 오늘 앞선 영상 같은 경우도 임영웅님이 이사했나? 이런 식으로 올린 것도 어찌 보면 어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의견을 어그로로 가져가는 것보다 저렇게 아예 대놓고 있지도 않은 사실, 임영웅님이 경악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조회수가 뭐 소시의 이 임영웅님 영상들에 비해서 수배입니다. 수배. 저런 채널의 문제점이 뭐냐면 국내 유튜버라는 거예요. 이게 베트남 채널이 아니라 이제는 국내 유튜버들도 연예인들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뭐 지나가다가 엄청 많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의견 전달이나 사실 전달이면 상관이 없는데, 저렇게 가짜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던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안 그래도 황영우 씨와 임영웅님은 이런 여러 의혹과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저걸 또 저렇게 엮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튜브로만 임영웅님의 소식을 접하는 영웅시대 분들이 많듯이, 이 황영웅 가수의 팬덤 중에서도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니어 세대의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임영웅님과 엮어서 내보내고 있으니 이게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루머가 생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시도 의견 전달하는 영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태인데, 저건 뭐 대놓고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국내 유튜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참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썸네일과 이 글자 제목의 영상이요, 뭐 조회수가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수만 뷰가 넘어갑니다. 아마 나중 가면 수십만 뷰가 돼 있을 거예요. 저런 영상은 신고 또는 지양해 주셔야 된다, 시청하기를. 저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계속 가짜 뉴스가 생산되는 겁니다. 이 베트남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국내에도 유튜브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저런 가짜 국내 유튜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어그로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예 가짜입니다. 이 베트남 채널보다도 더 완벽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분간하시고,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황영훈 남동생과 관련하여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상은 죄다 거짓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 유튜브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로 고통받게 되는 임영웅님을 보면요, 새삼 또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기사도 올라오죠. 음원 시장도 접수한 유튜브, 국내 최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이 흔들흔들하고 있다. 이 멜론 음원 사이트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로 이 음원 시장이 유튜브에도 많이 점령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유튜브 뮤직의 합산 점유율이 이미 멜론을 추월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팬덤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 피지컬 음반, 그러니까 음원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음반 구매를 많이 하고 그 이외에는 유튜브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는 한 직장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억의 노래 모음이라고 키워드를 치면 높은 정확도로 노래를 추천해주는 기능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은 음원 사이트를 이용할 때 우리와 같이 팬덤들처럼 가수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뭐 80년대 노래, 인기 댄스 가요,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검색해서는 음원 사이트의 노래 리스트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검색되는 양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유튜브 활용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유튜브의 활용도가 높은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임영웅님의 유튜브 파워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에서의 음악 컨텐츠 또는 음원 뮤직비디오 순위가 이제는 시간이 좀 흐르면 우리나라의 음원 차트 사이트의 순위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반 구매가 늘어난 건 팬덤 활동의 연관성이 크다라며 임영웅님을 비롯한 이 트롯맨들의 팬덤이 이 앨범 구매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죠. 임영웅님의 팬덤인 영웅시대 분들이 앨범 구매가 많아서가 1번, 두 번째가 그로 인해 음원 사이트보다는 유튜브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이 유튜브에서의 음악 뮤직비디오 장악력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절대적이다라는 게 2번인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임영웅님이 각종 이 유튜브 음원 순위, 뮤직비디오 인기 순위 항상 탑5 안에 들어가고 있고 탑3 안에도 무난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임영웅님의 이런 유튜브 내에서의 절대적인 파워가 이제는 음원 사이트를 뛰어넘기 시작한 유튜브의 파워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거대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히어로의 뮤직 파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배우 송혜교 씨와 임영웅님이 함께 언급이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렇게 적혔습니다. 송혜교 역시 여배우 원톱이다. 더 글로리 이후에 더 오를까? 뭐가 오르냐? 바로 배우의 몸값입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이 안진용 기자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에 말했던 이 회장 출연료, 이 유튜브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했던 내용 때문에 임영웅님이 함께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송혜교 씨 못지않게 가수 중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나오나, 아이유, 임영웅 이들이 넘사벽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왔던 이 내용도 역시나 이 기사에 함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세 중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송혜교 씨와 더불어서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 이 K-무비 팬덤을 만들어낸 이정재 씨까지 이런 초특급, 초탑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예인들과 함께 임영웅님이 매번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도 나오죠. 행사를 절대 안 뛴다는 임영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다.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전달드렸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미 엄마들의 BTS라고 불리우는 가수 임영웅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와 음원 수익 등을 기부하며 누적 선금액 8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올렸던 어마어마한 수익에도 관심이 쏠렸다라고 합니다. 행사 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임영웅이 행사 활동 없이도 지난해 600억 원에 가까운 58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바로 스포츠조선이 추산했던 이 결과값이었죠. 그러면서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앨범 판매량, 티켓 파워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진호 유튜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영웅님이 움직이려면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행사비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던 내용까지 함께 언급이 되면서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탑급인지를 다시 한번 이 기사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임영웅님이라는 가수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자, 이런 황영훈 가수와 비교가 된다거나 또는 각종 시상식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왜 분개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하위권에 있는 가수라던가 항상 이 상위권에 오르기 쉽지 않은 그런 가수들의 행보라면 뭐 애시당초 그런 불만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음원 성적도 낮고 음반 성적도 낮고 투표수도 낮고 이 광고 모델로서 활동도 굉장히 낮고 몸값도 낮고 음원 차트 순위도 낮고 모든 지표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 영웅 시대분들도 그러한 시상식에서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죠. 그런데 모든 지표에서 앞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아이러니하게 나왔으니 이거 임영웅님이 아니라 다른 가수라 할지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엄청난 위상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거 뭐 임영웅님의 소속사에서 내는 기사들이겠습니까? 이런 기사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팬덤이 본다라고 해서 이런 기사를 쓴다고 하면 가짜뉴스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짜뉴스일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몸값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언론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언론사는요, 가짜뉴스나 기사를 작성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만큼 언론사는 굉장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이야기를 해야 되며 공정성이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나라에서 최대한 탄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소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영웅님의 이 위상을 오히려 격화시켜서 보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찾아보았나요? 임영웅이란 가수의 업적이 단순히 팬들이 앵무새처럼 막 외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앵무새처럼 다 똑같이 엄청나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는 봤을까요? 팩트를 기반으로 자료는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임영웅님과 비교하여 객관적인 지표에서 모든 면이 앞서고 있는 가수나 누군가가 있다면 당연히 임영웅님은 앞서가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임영웅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임영웅님보다 대상을 받고 더 많은 다관왕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억울하다, 분개하다 이러한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 뭐 더 이상 제가 말을 하진 않겠지만 이런 좀 팩트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하고서 뭔가 의견을 내야 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나아가선 이 본죽 알바생이 굉장히 좀 놀라운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자극적입니다만 굉장한 이 진실이 또 숨어 있어서 제가 전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글이 10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어요. 나 본죽 알바생인데 임영웅이 싫어지라고 한다. 야, 제목부터 좀 심상치 않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자꾸 몇몇 어머님들께서 임영웅 종이가방 달라고 하거나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죽을 사야만 들을 수 있다고 엄청나게 설득해야 돼. 그리고 포장 주문이 진짜 많아서 힘든데 그때마다 종이가방 속에 임영웅 웃는 모습을 보면 살짝 열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너무 자극적이죠? 근데 이 글에 굉장히 놀라운 진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몇몇 어머님들께서 종이가방 달라고 하거나 사겠다고 한다. 팬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거 이러면 안 되죠. 만약 우리 소천사님들 중에서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생각을 했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절대 이 본죽 가맹점주나 본사의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로서의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어요. 팬분들을 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결국 임영웅님에게도 영향력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몇몇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극소수의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는 포장 주문이 진짜 많아서 힘든데 이 종이 가방 속에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고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 효과로 인하여 본죽 판매량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맞잖아요. 안 그랬다면 주문량이 늘어나서 아르바이트생이 힘들 일이 있겠습니까? 쭉 내려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죠? 와, 나 청년피자 알바했을 때랑 똑같아. 임영웅 좋긴 한데 주문 정말 많고 포토카드 달라는 사람도 정말 많았고 임영웅이 광고 모델 할 때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주문량이 2배였어. 이게 임영웅 효과인가? 연예인 효과인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 괜히 몇 억씩 들여서 연예인들 광고 모델 시키는 게 아니구나.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홍보 모델로서 얼마나 지금 큰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게시물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파급력이 없는 가수가 모델을 했으면요, 저 알바생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물론 아르바이트생은 아르바이트 비용만 받고 퇴근하면 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 저런 글을 쓸까요? 본죽 가맹점주님들이 저런 말을 할까요? 힘들어도 행복할 겁니다. 잠을 못 자도 행복할 거예요. 저 알바생도 자신의 가게였으면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임영웅님이 너무 예뻐 보였겠죠. 팩트는 임영웅 가수의 이 모델 광고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웅시대 분들의 구매력도 굉장하고 또 그것을 이끌어내는 임영웅님의 매력과 이 연예인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정말 저런 팩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도 최대한 팩트를 기반으로 하여 소시의 임영웅님 소식이 쏟아질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밍 투표 활동까지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밝게 만나도록 해요.